제가 저질렀던 말썽,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반항적 태도,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오버랩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런데 다만 제게는 어머니가 계셨고 또 주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네. 보살핌이 있었던 반면에 네. 신창원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엄한 훈육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웃 밭에 수박 서리를 했을 때 그 밭주인이 무척 화를 내고 분노를 표시하고 하셨더니 아들의 손을 잡고 파출소를 간 거죠. 저런. 내 자식인데 도둑놈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교도소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미성년자다 보니까 소년원 송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년원을 다녀왔는데 시골 마을에서는 그야말로 별이 붙은 거죠. 전과자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네.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것은 소년원에서 만났던 일탈 청소년들 그들의 하위 문화 속으로 이제 네. 완전히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절도를 행하면서도 계속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자기만의 원칙을 네. 세우고 갔는데 네. 결코 누굴 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에게서만 훔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소년원에서 만났던 후배 그 범죄 청소년들 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자기 혼자서 절도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강도하는데 와달라 그래서 마지못해 갔는데 그때 주인이 들어온 거죠. 주인을 보고 당황했던 다른 공범 중에 한 명이 흉기로 찔렀고 그 피해자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강도살인의 공범이 되어버린 네. 거죠.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데 네. 문제는 실제로 찌른 친구는 나중에 그 집안이 또 여력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도 사고 그래서 감형을 받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저 같은 자리에 있기만 했던 신창호는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 물론 나이도 가장 많으니까 주동적으로 몰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걸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탈주를 감행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유사한 그 시기에 벌어졌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동생의 그런 범행 그가 네. 횡령한 액수는 뭐 네. 수십억 원인데 전경환 씨. 예, 네. 정경환 씨 네. 그가 받은 형량은 7년 그것도 네. 나중에 감형돼서 3년 6개월 그리고 가출소되고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그가 받고 있는 무기징역 더하기 22년 6개월 네. 탈옥했다는 그것 때문에. 탈옥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법 앞에 평등이며 이게 정의입니까? 네. 이런 이제 그 주장을 제가 계속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